자, 그러면 이제 수업 시작할게요. 오늘 놀이 실행 이해 자료집 수업 실현 1주차 수업이고요. 자, 먼저 목차를 좀 보도록 하실게요. 자, 보시면은 이제 제일 먼저는 놀이 실행 자료집. 오늘은 놀이 실행 자료집 할 거니까요. 다음 주에는 놀이 이해 자료집이고요. 놀이 실행 자료집의 놀이를 이렇게 쭉 정리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페이지 분량이 많지 않죠, 그렇죠? 이렇게 6가지의 놀이를 정리를 할 건데 이 각각의 놀이들은 다 이제 특징이 있죠. 첫 번째는 다양한 놀이가 동시에 일어난 사례, 숲속에서의 하루 놀이 요건데 이제 숲속에 나가서 이제 다양한 놀이들이 일어난 사례인데 요 놀이도요 그냥 실어놓는 게 아니에요. 일단 이 놀이 같은 경우에 생태놀이. 그죠? 우리 실행 자료집, 이해 자료집에 나타난 많은 놀이들이 생태놀이가 많습니다. 요 놀이는 이제 생태놀이면서 이게 이제 공간이나 놀이가 통합되면서 확장되어 가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수업 실현할 때도 이왕이면 생태놀이를 좀 구상하면 좋겠다. 놀이 조건이 이제 주어졌을 때. 아니면, 생태놀이 형태가 시험에 나올 확률도 좀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생태놀이가 중요하니까. 그렇죠. 우리가 놀이를 구상할 때도 생태놀이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놀이에 있어서 공간의 통합이나 확장은 중요하구나. 공간 통합 확장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공간의 확장 같은 경우에도요.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교실에서 놀이를 하는데 영역을 이렇게 2개, 3개, 4개 이렇게 다 터가지고 하나로 뭐 그것도 공간의 확장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복도로 나갈 수 있어요. 그렇죠. 복도로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유치원의 모든 그 공간을 다 통합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이제 어떻게 바깥 놀이로 나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실내하고 바깥하고 동시에 놀이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놀이의 공간에 대해서 여기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놀이가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다. 생태놀이, 숲속놀이다. 자연물을 활용하고 있다. 산책하고 있다. 산책을 또 많이 활용해요. 놀이에서. 산책, 그다음에 나뭇가지, 자연물 이런 거 이제 많이 등장하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합리적인 위험 있잖아요. 바깥에 나가서 놀이하다 보면 또 합리적인 위험에 마주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인 위험하고 진짜 위험하고 조금 구별을 해야 되는 거죠. 예전에는 이제 합리적인 위험까지 다 아이들을 막 제한하는 그런 요소가 됐기 때문에 놀이의 자유를 막 제한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놀이들이 굉장히 많은 사연들을 안고 있는데 그걸 이론으로 좀 정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간의 변화를 통해 놀이를 지원한 사례, 이어지고 이어지는 길. 이거야말로 다양한 공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놀이는 생태놀이의 그런 측면이 가장 크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간이 막 본격적으로 확장되어 가는 거. 이거는 이제 교실에서, 복도에서, 유치원 전체로 확장되어 가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역시 여기에도 합리적인 위험에 대한 문제들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막 계단에서 놀고 바깥으로 나가고 막 체육관으로 나가고 이러면 교사가 한눈에 다 보이지도 않거니와 교실에 여기 가만 앉아서 놀 때하고는 다르잖아요. 합리적인 위험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수업 실현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좀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 놀이에서는 두 번째, 공간의 변화를 통해서 놀이를 지원한 사례. 이 놀이에서는 예를 들면 좀 합리적인 위험, 계단 밑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바깥으로 막 나가서 계단에도 아이들이 막 테이프 붙이고 이랬는데 계단에서 놀이하는 게 상식적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 놀이 사례에서는 뭐 계단에서도 아이들이 테이프 붙이고 건물 만들고 다 했거든요. 테이프로 막 길 만들고 했는데, 그럼 나는 안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놀이 수업 실현하실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뭐 우리도 계단에다 테이프 붙이고 계단에서 뭔가를 하도록 해주는 거, 이런 거 들어가도 괜찮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놀이는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요? 이 선생님은 합리적인 위험을 어떻게 잘 컨트롤해야 되는지 알고 계시구나. 그 다음에 놀이 공간을 교실로 한정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게 확장하고 계시구나. 이런 게 드러나는 거죠. 각각의 놀이마다 이제 그 주안점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반짝이 끈 놀이. 요거는 사실 심리 수업의 요소들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심리 수업 같은 경우에는 놀이 자체가 굉장히 심리
심미적이고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간의 미학, 언어적인 상호작용, 매체 미학, 뭐 이런 여러 가지 미학들이 나오는데 반짝이 끈은 원래 어떤 거예요? 자료 활용의 주도권을 유아에게 준 사례이면서도 심미적인 도구입니다. 그래서 원래 반짝이 끈은 어떤 거예요? 놀이 재료는 아니잖아요. 그냥 유치원에서 이렇게 장식하기 위한 그런 재료였어요. 어버이날 포토존 장식에 쓰인 거였는데, 자, 이거를 이제 아이들은 굉장히 창의적으로 놀이 재료로 활용한 것이고, 반짝이끈, 왜 햇빛에 이렇게 받으면 또 색깔이 달라지잖아요. 심미적인 재료의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심미적인 재료. 우리가 유아들하고 놀이할 때 놀잇감 하나를 생각해도 친자연적이면서 아름다우면서 뭔가 창의적이면서 이런 재료를 아이들한테 제공해 줄 수 있다면 이 선생님은 자유놀이의 의미를 아는구나. 아니면은 활동 중심의 놀이라 할지라도 그쵸, 선생님이 좀 놀이에 대해서 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외에 이제 다른 놀이들도 제가 설명하면서 이따가 수업하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 놀이들의 다 특색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5번 놀이 있잖아요. 주제 안에서 놀이가 발현된 사례, 지렛대 놀이 같은 경우에는 자, 선생님들이 이제 좀 오해하시는 게 이제 앞으로 완전 시험 전부 자유놀이만 나올라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작년 경기도 시험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자유놀이가 아니라 활동에 가까웠어요. 자, 보시면은 지렛대 놀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예요? 우리가 이제 놀이의 흐름이 있습니다. 놀이의 흐름이 있는데 놀이의 흐름이 뭐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흘러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놀이가 이렇게 쭉쭉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도 있어요. 이게 뭡니까? 놀이가 이제 단체로 이렇게 흘러가는 놀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처음에 하나로 시작했다가 두 개로 이렇게 흩어질 수도 있고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합해질 수도 있고 그냥 띄엄띄엄 그냥 소그룹으로만 흩어지는 놀이도 있고 놀이의 형태는 굉장히 다양하죠. 그 다음에 여기 실내에서 실외에서 그죠? 동네 시장에서 그 다음에 여긴 동네 무슨 우리 그 유치원 야외 놀이터에서 막 이런 식으로 놀이가 이루어질 수가 있잖아요. 놀이 형태는 다양한데 놀이의 흐름을 어떤 식으로든지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이 이제 이런 흐름이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 예를 들면 여기 지렛대 놀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놀이일까요? 이 지렛대 놀이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사실은 프로젝트 수업의 하나입니다. 프로젝트. 자, 이 놀이는 프로젝트 수업의 한 사례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프로젝트 수업은 어떤 거예요? 선생님이 놀이를 쭉 계획하시잖아요. 프로젝트 수업은 처음에 전체적으로 수업을 구상하시고 계획하실 때 전체 큰 틀을 짤 때는 교사들끼리 짜는 거예요. 유아하고 상의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큰 주제를 놓고 선생님이 일단 그렇죠? 어떻게 할지 좀 이렇게 주제망 같은 걸 구성을 하죠. 그러다가 나중에 유아들과 함께 주제망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건데 이거는 지렛대를 이용한 무슨 과학 활동의 하나였던 거예요. 프로젝트 수업. 그래서 과학 박물관에 이제 가봐요. 아이들하고 같이 과학 박물관에 가서 이제 보면서 아이들이 이제 지렛대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놀이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거냐 하면 활동에서 놀이가 된 겁니다. 활동에서 출발해서 프로젝트 활동에서 출발해서 과학 박물관에도 가보고 뭐 이제 책도 보고 막 이런 식으로 활동 수업을 통해서 쭉 가다가 갑자기 놀이가 된 거예요. 그쵸?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게 놀이로 가다가 어느 날 다시 활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선생님들 수업 실현 문제가 이제 완전 자유놀이만 나오니까 활동 몰라도 돼. 아닙니다. 오히려 3호선 누리과정보다 지금 활동은 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자유놀이의 맥락에서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런 유형의 하나가 지렛대 놀이입니다. 자, 이거는 활동 수업 중간에 나온 놀이예요. 아이들이 그냥 뜬금없이 지렛대 갖고 놀겠습니까? 지렛대가 뭐 그렇게 재밌는 놀잇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렛대라는 과학 활동 주제로 수업이 이루어지다가 과학 박물관에도 가보고 막 이랬더니 재밌잖아요. 아이들은 항상 상의적이니까. 그렇죠? 과학 수업이나 이제 과학 활동을 해 나가다가 아이들이 관심이 많아져서 지렛대 놀이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놀이를 하다가 중간에 선생님이 또 활동 수업도 중간에 들어가요. 이 지렛대 놀이 같은 경우에는 쭉 활동에서 출발해서 놀이로 오다가 선생님이 또 활동도 계획해서 진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활동 수업이 출제된다면 옛날 같은 그런 활동 수업은 아닙니다. 이제 3호세 누리과정 옛날 같은 활동 수업은 아니에요. 그렇게 실현하시면은 이제는 너무 올드하죠. 너무 올드합니다. 그렇죠? 완전히 옛날 구식옷 입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랑 비슷해요.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활동 수업하다가 놀이하다가 이제 다시 활동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시 활동으로 가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이건 이제 활동하다가 놀이하고 있는 상황을 떼어서 여기 실어 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만약에 시험 문제를 낸다면 이런 놀이로 또 낼 수도 있고요. 내용은 활동 같은데 놀이다. 지렛대 놀이는 놀이 같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활동으로 낼 수도 있고 놀이로 낼 수도 있어요. 활동도 활동 수업이 시험 문제 나왔다. 이래도 이제는 놀이로부터 이어지는 활동, 아이들의 놀이를 확장시켜주기 위한 활동, 교사 중심의 활동이 아닌 유아 중심의 활동, 이런 거를 몇 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해요. 자, 그래서 제가 활동 수업에서 그거 이제 자세히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지렛대 놀이 같은 경우에는 활동 수업하고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사례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죠. 이제 활동은 빠이빠이 자유놀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건 통합학급. 자, 통합학급 같은 경우에도 너무 중요하죠. 우리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통합학급 정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통합학급은 이제 UDL, 그렇죠? 보편적인 그런 기초가 되는 그런 교육의 내용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이제 발달에 적합한 실제 이 개념이 이제 굉장히 진보된 그런 상태가 UDL, 그렇죠? 보편적인 학습 설계예요. 이건 보편적 학습 설계. 보편적 학습 설계. 보편적 학습 설계랑 이 보편적 학습 설계 UDL 이건 이제 그 발달에 적합한 실제의 개념이 정말 더 개별 유아들을 존중하는 형태로 발달한 거예요. 만약에 발달에 적합한 실제라고 하면 5세는 5세에 맞게 4세는 4세에 맞게 가리키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 장애 유아는 5세인데 발달 지체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얘는 5세 수준이 아니라 3세 수준일 수 있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발달에 적합한 실제에 맞게 가르친다면 얘는 장애아들끼리 모아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얘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편적인 학습 설계 UDL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개념이냐 하면 우리가 공사할 때 어떤 건물이든지 기초 공사할 때 깊이 파고 이런 건 다 똑같다는 거죠. 우리의 교육에 있어서도 누구에게나 똑같은 내용을 가르쳐야 할 부분은 공통 분모는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통합학급의 수업에서는 보편적 학습 설계에 기초해서 수업을 운영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특수 유아들, 장애 유아들한테는 보편적 학습 설계에 근거한 교육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 아이를 특별하게 케어해 줄 수 있는 개별화 교육도 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개별화 교육은 특수학급에 가서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요 보편적 학습 설계에 기초한 통합교육, 요건 통합학급에서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반 교사, 우리는 특수교사가 아니잖아요. 일반 유아교사도 장애 유아들과 통합학급을 운영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통합학급에서는 우리 뭐 해야 되죠, 주로? 보편적인 학습 설계에 기반해서 수업할 때는 주로 뭘 하셔야 되냐 하면 사회관계. 아이들끼리 장애 유아와 비장애 유아가 함께 어울려서 놀 수 있는 놀이를 하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은 이따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실행 자료집에 나와 있는 이 6가지의 놀이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제가 이런 내용들은 자유놀이 활동 중심에서도 하나씩 따로 떼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여기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서 오늘은 쫙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놀이에 대해서 묻고 답하기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업 실현할 때 이런 것들이 전제 조건으로 많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죠? 요소로. 이게 이제 놀이에 대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놀이 중심의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런 이해 자료집에서 얘기하고 있는 중요 핵심 사항들이거든요. 요걸 알아야 또 실현할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관련 이론 중에서 통합교육하고 심리수업 요거 2개만 좀 볼게요. 나머지 뭐 레지오, 발도르프, 뭐 프로젝트 온갖 여러 가지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이제 통합교육하고 심리수업 요것만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론들도 좀 깊이 있게 보겠지만 오늘은 2가지를 보고요. 그 다음에 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실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크게 2가지 틀을 제가 드릴 거예요. 매뉴얼을. 근데 1번보다는 2번 매뉴얼이 조금 쓰기가 좋으실 거예요. 자, 그래도 이 2가지 매뉴얼 실행 절차를 제가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제가 문제를 1번, 2번, 3번 이렇게 3개를 드리고 1번 과제가 첨삭 과제입니다. 오늘은 다 활동이에요. 활동.
자유놀이 아니고 활동이에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의 인식이 과거에는 막 제가 자유놀이 막 외칠 때는 그쵸 작년에 막 자유놀이 엄청 외쳤거든요. 그때는 막 활동만 공부를 하시더니 올해는 또 다 그죠 제 말을 이렇게 명심해서 들으시는 선생님 많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앞서서 말씀을 드리니까 왜냐하면 올해 이게 출제돼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작년엔 아니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근데 자유놀이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활동도 중요한데 과거의 3호세 활동하고는 다릅니다. 3호세 누리과정 활동하고는 달라요. 2019 개정 누리과정의 활동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실행 자료집 갖고 문제를 과거하고 틀리게 냈으나 활동 중심으로 세 문제 냈어요. 이런 문제 푸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쵸?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출제위원 출신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제 친구들은 다 여전히, 절친들은 전부 출제위원들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제 마음도 이제 출제위원의 마음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쌤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좀 깊이 있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풀어보시라고 하는 문제, 풀어보라고 말씀드리는 문제, 제가 드리는 문제, 이런 것들은 다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수업을 들으시든 안 들으시든 간에, 제가 드리는 문제들에는 항상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수험가에 와서 다 외쳤던 것들은 다음 시험에 다 났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선생님들은 잘 모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집착하니까 과거엔 이랬는데 뒤를 돌아보시니까 뒤는 중요한 게 아니고 앞이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는 1분 뒤에 있을 일, 10분 뒤에 있을 일, 1시간 뒤에 있을 일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하던 일이 출제니까 저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앞이 보입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좀 귀를 기울여 주셔야 돼요. 진짜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작년에도 저랑 수업 실현 하셨던 선생님들 다 붙으셨거든요. 특히 실전 보고 하셨던 분들은 다 붙으셨어요. 왜냐? 그 비슷한 문제 연습하고 철저하게 경향에 맞춰서 연습을 하니까 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자, 이번에도 이제 저하고 같이 연습하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작년에 붙으셨던 선생님들, 그래서 합격생 자유놀이 수업 실현 사례를 볼 건데, 요거 작년에 이제 드렸던 문제 가지고 이제 수업 실현한 건데,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 하면은 놀이 실행 자료집에 있는 1번 문제, 숲속에서의 하루놀이, 요거하고 관련된 활동 반 놀이 반 섞여 있는 수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숲속에서 하루 놀이니까 초록색 막 이런 거잖아요. 밖에 나가면 산에 가면 초록색이잖아요, 다. 그렇죠. 그래서 초록색과 관련된 놀이를 교실에 들어와서 하는 거. 그 문제를 제가 만들었고요. 자, 그 문제 가지고 수업 실현한 거 2개 사례 좀 보도록 하실게요. 그리고 제가 첨삭한 거 이런 거 다 이제 같이 첨부해서 좀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잠시 후에 이제 여기 첫 번째 사례부터 놀이 실행 자료집 첫 번째 사례부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잠시 후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